그러면 이제 2021학년도 데이즈 2학기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발표 시작에 앞서서 선물을 공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발표에 7분이 참여하시는데요. 7분 중에 3명을 뽑아서 거의 절반이죠. 3분을 뽑아서 1등에게는 코닥 일회용 카메라, 2등에게는 스타벅스 커피와 디저트 세트, 3등에게는 스타벅스 카페라떼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신 거 마음껏 발표해 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발표 순서를 정할 건데요. 발표 순서를 정해볼게요. 일단 민규 학생은 오늘 일이 있어서 실시간 발표 참여가 어렵다고 발표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민규 학생 영상을 보고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혹시 성윤이 네, 랜덤으로 가능합니다. 오케이. 아까 마지막으로 빼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다 끝났나 봐요. 그러면 여기도 성윤이도 넣을게요. 성윤. 돌리면 딱 순서가 나옵니다. 이제. 뭐야 그대로 나왔는데 다시 잠깐만 그걸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랜덤 스펠링이 맞나? 기억이 안 나. 바뀌었네요. 순서가 됐어요. 이게 이제 지금 순서입니다. 첫 번째가 민규 학생 영상을 보고요. 두 번째가 상윤이, 세 번째가 영균 학생, 그다음에 우연이, 선우, 소미, 가영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안 바뀌는데? 잠깐만요. 뭐지? 나 잘했는데? 나 뭐 잘못했나요? 잠깐만. 셔플. 됐다.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됐어요. 이게 진짜 순서입니다. 그래서 선우, 성윤이, 영윤이, 가영이, 우연이, 소미 이 순서로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순서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러면 순서 정했고요.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민규 학생 영상을 보고 시작을 할게요. 이거 이따 발표가 다 끝나면 다 투표를 할 예정이니까요. 하나하나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규 학생 영상 먼저 볼게요. 많은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지 1학번 김민규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 소리 잘 들리시죠? 네, 그럼 다시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지 1학번 김민규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 감독과 관객 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발표는 아이디어 도출, 가설, 그래프 및 분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영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흥행, 천만 감독, 천만 배우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실제로 매년 유명한 감독의 영화 개봉 날짜가 정해지면 이러한 기사는 연예 뉴스 혹은 사회 뉴스의 일면을 장식할 정도로 많이 쏟아져 나오곤 합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과연 감독이 유명할수록 관객 수가 많은 것이 궁금해졌습니다. 다음은 가설입니다. 가설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의구심을 해결하고자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로 적었습니다.
1번은 이전에 제작한 영화가 많은 감독일수록 관객수도 많을 것이다. 2번은 이전에 제작한 영화의 관객수가 많을수록 관객수가 많을 것이다. 입니다. 다음은 그래프 및 분석입니다. 저는 감독들이 이전에 제작한 영화들의 비율을 알아보고자 파이 그래프를 그리고자 했습니다. 배수 분석 결과 이전에 한 편도 제작하지 않은 감독들은 326명, 한 개를 제작해본 경험이 있는 감독들은 114명, 두 개를 제작해본 경험이 있는 감독들은 83명, 세 개를 제작해본 경험이 있는 감독들은 41명, 네 개를 제작해본 경험이 있는 감독들은 20명, 다섯 개를 제작해본 경험이 있는 감독들은 17명으로 총 601명이었습니다. 비율은 0개는 54%, 1개는 20%, 2개는 14%, 3개는 6%, 4개는 3%, 5개도 3%였습니다. 편의상 소수점 아래는 모두 반올림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온 비율을 파이 그래프로 변환하고자 만든 코딩입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아까 구한 비율을 코딩에 대입하여 파이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이건 파이 그래프를 확대할 것입니다. 파이 그래프를 보니 이전에 지적한 영화가 영편인 감독들이 매우 많고 절반을 넘을 정도로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3점도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영화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화 하였습니다. X축의 감독들, Y축의 관객수로 설정하였고 컬러는 감독들이 이전에 제작한 영화의 흥행수로 설정하였습니다. 컬러의 농도가 진할수록 감독들의 이전 영화 흥행수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3점도 그래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X축은 감독들의 이름인데 601개가 모두 쓰여지다 보니까 검정색으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3점도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이전 영화의 흥행이 새로 개봉한 영화의 흥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처음에 수립하였던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전에 제작한 영화의 수와 흥행수는 새로 개봉한 영화의 흥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무의 기부 플랫. 네, 여기까지가 이제 민규 학생의 발표였고요. 네, 정말 민규 학생이 매번 알바 때문에 강의를 실시간으로 못 들어왔는데도 항상 유튜브로 챙겨보면서 막 질문하고 해서 정말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러면 다음 순서가 선우 학생인데 선우 학생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화면 공유해서 발표 시작해주세요. 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썬으로 피파 데이터 분석하기에 대해서 발표할 정보사회비디어과 21학번 이선호라고 합니다. 일단 목차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처리 코드 시각화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용한 데이터는 피파 데이터인데요. 피파 데이터에는 나이, 지역, 포지션, 선호하는 발, 그리고 평판, 능력치, 잠재 능력치, 가치 등이 있고 저는 이 많은 데이터 중에서 기존 능력치와 잠재 능력치의 차이가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포지션볼 선호하는 발에 따른 가치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려고 해왔고 이제 데이터 타입을 알아본 뒤에 널값을 없애기 위해서 널값을 찾았으나 널값이 나오지 않아서 전처리는 넘어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능력치와 잠재 능력치 차이에 대한 코드를 먼저 보자면 일단 먼저 샵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X축과 Y축을 설정을 해서 기존 능력치와 잠재 능력치의 차이 그리고 가치로 만들었고요. 점의 사이즈를 설정을 하였고 이제 산점도로 표현을 하고 싶었기에 산점도의 색깔과 그리고 그 사이즈를 설정하고 산점도를 표출하였을 때 이러한 산점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기존 능력치와 잠재 능력치의 차이가 적으면 더 높은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나오지만 저는 이러한 그래프를 보고
과연 둘 다 낮거나 둘 다 높아도 그러면 그런 경우에서도 더 높은 가치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다른 산점들을 하나 더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그런 걸 만들 때 필요한 데이터를 복사를 했고, 함수 사용해서 두 개의 산점들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x 값과 y 값을 정하고 산점들을 그렸을 때 이러한 산점도가 나오게 되고, 결국은 이 산점도 그래프와 이 산점들을 같이 보면은 둘 다 낮은 경우에는 가치가 높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잠재 능력치와 기존 능력치가 모두 높아야지 가치가 높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포지션별 사용하는 발에 따른 가치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는데요. 먼저 가장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오고 피벗 테이블로 포지션과 선호하는 발을 따라서 기준을 잡아두었습니다. 그리고 X축과 Y축을 설정을 해서 이제 왼발과 오른발이라는 두 개의 막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설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의 막대를 설정을 하고 함수를 나타내었을 때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스트라이커, 미드필더, 이제 수비수 순으로 가치가 낮아진 걸 볼 수 있으나, 골키퍼 측에서 이제 왼발을 사용하는 선수와 오른발을 사용하는 선수에 따른 가치의 차이가 매우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점 두 가지를 말을 해보자면, 결국은 잠재 능력치와 기존 능력치가 높아야 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골키퍼는 사용하려는 발에 따른 가치의 차이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우 학생 발표했습니다. 그래프도 너무 예쁘게 잘 그려주셔가지고 발표도 정말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네. 네, 너무 수고하셨어요, 선우 학생.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따 투표를 받을 때 2명을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호를 입력해서 투표를 받을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들으면서 몇 번을 자기가 투표를 할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발표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학생이 성윤 학생이네요. 문성현 학생 준비됐나요? 네, 화면 공유해 주시나요, 혹시? 아니, 너가 아니, 화면 공유를 하고 아, 발표를 제가 해야 돼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럼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네, 잠깐만 기다릴게요. 이따 투표할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폼으로 투표를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호만 입력을 해가지고 투표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를 들으면서 내가 몇 번을 찍어야겠다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윤이 준비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해 주세요. 보이시나요? 네, 안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학번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문성윤이고요. 저는 영화 데이터로 데이즈 대인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판다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임포트 판다스 SPD로 실행을 시키고 매플로립 파이플럿으로 실행을 시켰습니다. 또한 매플로립을 기반으로 하는 시본 라이브러리도 함께 실행을 시켰고요. 데이터는
데이지에서 제공해 주신 것을 사용하였고, 그리고 대략적인 데이터 형태를 좀 보고 싶어서 데이터 프레임은 pd.read csv, movies train csv로 데이터를 불러왔고, 아까도 말했듯이 대략적인 틀을 알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 그 헤드 부분을 8개 정도로 갖고 왔습니다. 네, 8개를 갖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걸 대략적으로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있지? 이 데이터의 개수 갖다 알고 싶어서 데이터 프레임 점 테일을 해가지고 네, 끝부분을 갖고 왔습니다. 네, 이 끝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 데이터에는 600개 정도의 영화가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고요. 이 정도 봤으니까 이제 각 카테고리가 어떤 것, 뭐라고 하지?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서 데이터 프레임 dtypes로 카테고리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렇게 쫙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아닌데 어떻게 되는 거지? sns.히트맵으로 일단 데이터를 가져와 봤어요. 저는 히트맵이 생소하게 느껴져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시각화를 이렇게 하려고 히트맵을 사용을 해봤고요. 그래서 sns.히트맵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df.correlation으로 변수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nNot은 true를 통해서 각 셀의 숫자를 입력하고 라인 위스로 셀 사이에 0.1의 선을 적용하고 셀들의 색상이 붉은 것을 감안해서 라인 컬러를 블루로 해가지고 구분을 뚜렷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퀘어는 펄스를 통해서 정사각형 셀들을 만들었고 C맵의 종류는 HSV로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시각화가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각 카테고리별 상관관계를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원하는 것은 영화 관객수 상관관계 예측인데 지금 보면 이제 박스 오프 넘버와 0.5 이상의 개수를 가진 셀이 넘버 스태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스태프의 수에 따라서 관객수가 변화하는 것에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점도 그래프를 시각화해봤는데요. 저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해당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기 전 제작에 참여한 영화의 개수와 관객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 플림에서 이 프리브 넘버와 박스 오프 넘버를 갖고 왔고요. 알파로 투명도를 0.6 정도로 설정을 하였고 엣지 컬러는 블랙, 라인 위스는 0.5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컬러바의 이름은 포텐셜로 해가지고 따로 추가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2개 이상의 영화를 제작해본 감독의 영화의 관객 수가 여기 보시면은 아주 미세하지만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근데 하지만 첫 작의 영화도 관객 수는 상당히 많은 편이기도 하고 이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영화가 신인 감독의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정확히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관객 수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여기까지 성윤 학생의 발표였습니다. 이게 발표를 들으니까 성윤이가 우리가 가르쳐 준 거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한 게 눈에 보여서 너무 고맙네요. 잘 준비를 해준 것 같아서. 네. 배운 걸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균 학생인데요. 영균 학생 준비됐을까요? 네. 네, 그럼 발표 시작해 주세요. 발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주제 및 데이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보여준 다음에 코드와 시각화 과정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시사점이랑 아쉬운 점 또는 느낀 점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및 데이터 소개 과정입니다. 제가 선정한 주제는 연도별 한국 영화 총 관객 수 및 매출액과 OTT 관심도와 한국 영화 매출액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사용한 데이터는 영화 데이터고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코비스에서 제공한 연도별 총 관객 수 및 매출액 데이터 이렇게 엑셀 파일 데이터랑 OTT에 대한 관심도 데이터는 구글 트렌드에서 제공한 CSV 파일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입니다. 먼저 연도별 총 관객 수 및 매출액 데이터는 이렇게 보이시는 데이터에서 제가 볼 거는 이제 한국 영화 데이터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은 날리고 일부 수치를 수정한 다음에 변수 인덱스를 다 영어로 바꿔서 좀 더 주피터에서 가동하기 편하게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 OTT에 대한 검색량 데이터는 좀 파일 형식이 바뀌다 보니까 깨지는 글자들이 있었는데 이걸 다 제거를 하고 제가 원하는 건 연도별 관심 데이터인데 원래 CSV 파일에는 18년치 모든 날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다 연도별로 취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코드 및 시각화 과정입니다. 연도별 총 관객 수 및 매출액 데이터부터 진행을 했는데 우선 파이썬 주피터 프로젝트, 데이지 프로젝트 파일에 해당 필요한 데이터를 다 넣고 그 후에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5개, 뒤에 5개, 그리고 데이터 타입까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맞는 데이터를 가져왔음을 알게 됐고 산점도를 그리는 과정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가로 X축은 연도를 설정하고 세로축은 영화 매출액으로 설정을 해서 산점도를 그려봤는데 좀 밋밋한 것 같아서 이렇게 옆에 관객수를 나타내는 바를 넣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관객이 높을수록 더 바 위에 위치한 색깔을 나타내는 그런 산점도입니다. 그리고 X축과 Y축에 일정한 수를 곱해서 좀 더 보기 편하게 다시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당 산점도를 통해서 보면은 대체로 영화 매출액이 높은 연도일수록 그 해에 많은 관객이 동원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방금 전에는 관객 수를 통해서 관객 수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시장 점유율을 변수를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했는데 보시면은 영화 매출액이 높은 연도일수록 시장 점유율도 높아야 하지만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림 여기 산점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꼭 영화 매출액이 높다 해서 시장 점유율도 높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추세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산점도의 추세선도 한번 넣어봤는데 빨간색 추세선을 삽입하는 코드를 넣고 진행을 해본 결과 전반적으로 한국 영화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차 범위가 생각보다 너무 커서 명확한 방향성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히트맵을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 아까 말했던 연도별 데이터, 영화 개봉 상영 편수, 그리고 영화 매출액, 관객수, 시장 점유율을 모두 합해서 히트맵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보면은 영화 개봉 편수와 연도, 그리고 영화 매출액과 상영 편수, 마지막으로 영화 관객수와 개봉 편수가 이 세 가지가 상당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구글 트렌드 관련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을 거치고 확인을 했는데 잘못된 데이터여서 다시 불러오고 이번에는 구글 데이터는 OTT 관련 데이터는 라인 차트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이렇게 X축을 표시를 하고 보니까 18년치 모든 날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너무 보기 힘들어서 방법을 찾아보다가 그냥 X축을 숨기는 코드를 활용해서 아예 X축을 제거를 했습니다. 다시 데이터를 불러오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산점도를 다시 표현을 했고 아까 지금 보시는 산점도는 아까 연도별 데이터에다가 이번에 구글 관심도를 합한 건데 옆에 인터레스트가 구글 OTT 관련 검색량이고 검색량이 높을수록 바의 상단에 위치한 색을 띄어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OTT에 대한 관심도와 한국 영화의 매출액은 별로 그다지 상관이 없어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 대신에 관심도가 높을수록 점이 커지도록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 역시 이번에도 전반적으로 OTT에 대한 관심도와 한국 영화의 매출액은 큰 상관이 없어 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시한 모든 데이터를 취합해서 다시 한 번 더 히트맵을 제시를 해봤는데 역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상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점은 한국 영화는 코로나 이전까지 외국 영화와 비슷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왔고 연도와 영화 매출액은 낮은 관련성, 연도와 영화 관객 수는 역시 낮은 관련성을 보이며 개봉 상영 편수와 영화 매출은 상당히 높은 관련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OTT에 대한 관심은 2010년 전까지 간헐적이다가 2019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OTT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한국 영화의 매출 감소, 관객 증감 여부는 사실상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인데 일단 복잡하고 많은 양의 숫자를 이렇게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 이번에 주도적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능력이 부족했으며 주제 깊이가 누가 봐도 쉽게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얕았던 점이 아쉬웠고 앞으로 데이터 분석 시각화 관련 역량을 기르고 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다양한 시각화를 해준 것 같아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을 것 같은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래 제시했던 데이터보다 뭐 구글 트렌드나 다른 전산망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게 많아가지고 많이 놀랐어요.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데이즈 활동에 대한 포부까지 밝혀주셔가지고 내년에 더 멋있는 활동을 하지 않을까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가영 학생인데 가영 학생 준비되셨나요? 발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사회미디어학과 21학번 김가영입니다. 지금부터 데이즈 개인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를 소개하면 먼저 주제 및 데이터를 소개하고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보여드린 다음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의 의의 및 보완점을 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화 데이터로 살펴보는 코로나 이전, 이후 영화 산업의 변화라는 주제로 정했는데요. 최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화 산업이 많은 타격을 입게 됐다는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 영화 산업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살펴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영화 데이터의 출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활용했고요.
기간을 정하고 국적을 한국으로 설정한 다음 코로나 이전은 2018, 2019년 데이터로 코로나 이후는 2020, 2021년 데이터로 설정하고 엑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를 전처리하기 위해 판다스를 임포트해주고 코로나 이전 2018, 2019년도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 IROC 함수를 사용해서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영화명부터 상영 횟수까지의 컬럼만을 추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인포 함수를 활용해서 결측치를 확인했고 결측치가 존재하는 칼럼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 결측치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IROC 함수를 활용해 이번에는 탑 10, 탑 20, 탑 300 이렇게 원하는 수만큼의 열을 추출하고 저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코로나 이후 데이터를 전처리하는데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었는데요. 우선 데이터를 불러오고 마찬가지로 결측치가 많은 열을 삭제해 준 다음 IROC 함수를 통해 원하는 수만큼의 열을 추출해서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전처리가 끝났고요. 다음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데이터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시각화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매플로립을 위한 폰트를 변경해 주었고요. 매플로립의 플롯 메소드를 활용해 2018, 2019년도의 탑 10 영화별 관객수와 매출액을 시각화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거쳤습니다. 영화별 관객수는 바차트로, 영화별 매출액은 그래프로 나타내 봤습니다. 그리고 차트 위에 각각의 값을 넣어주었고요. 2018, 2019년도에는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가장 많은 관객수와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2020, 2021년도의 탑 10 영화별 관객수와 매출액을 시각화해 보았습니다. 시각화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고요. 이전 그래프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20, 2021년도에는 영화별 관객수와 매출액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가장 높은 관객수와 매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이전, 이후 영화 산업 데이터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영화 매출액의 변화를 탑 20 영화를 중심으로 그래프를 시각화해 보았는데요. 코로나 이전 매출액이 이후의 매출액보다 현저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관객수를 시각화한 그래프에서도 코로나 이전이 관객수가 훨씬 더 많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영 횟수를 시각화한 그래프에서는 비슷한 추이이거나 코로나 이후의 횟수가 조금 더 적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영 횟수는 비슷했음에도 매출액과 관객 수에서 많은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의 영화 산업이 더 위축되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이전, 이후의 영화 매출액, 관객 수, 상영 횟수의 변화 추이를 선점도로 시각화하고 3D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코로나 이전 영화는 초록색 마커로, 이후 영화는 파란색 마커로 나타내 주었고, 그래프를 살펴보면 상영 횟수 측면에서는 비슷하나 관객 수와 매출액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EDA 과정이었고, 마지막으로 분석의 의의 및 보완점에 대해 말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한 결과 코로나 이후 영화 산업 데이터가 코로나 이전 영화 산업 데이터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영화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한 뉴스 보도의 내용을 직접 시각화한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분석이 단순히 변화의 유무만을 확인할 수 있어 아쉬웠고 이후 영화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심화된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아직은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에 미숙하여 디테일한 작업이 부족했고 앞으로 많은 분석과 시각화를 시도하여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가영님도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다른 데이터 사용해보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그 영화 박스오피스 전산망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시각화한 거 보니까 저희가 알려드린 그래프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그래프로 시각화를 해보신 것 같아서 정말 대단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와 멋있는 발표였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차례는 우연 학생 차례인데 우연 학생 발표 준비 되셨을까요? 네. 네네. 네, 발표 시작해 주세요. 잘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슬라이드쇼.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데이터 시각화 프로젝트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1학번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나우면이고요. 모차는 데이터 소개와 데이터 시각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제가 사용한 데이터는 축구선수 데이터입니다. 이게 모든 데이터 값이 약 8,8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쓰면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시각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시각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저는 이제 상위 200명으로 범위를 두어서 시각화를 진행했습니다. 헤드 5부터 테일 5개를 보면 0부터 199개, 총 200명입니다. 그리고 시각화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진행한 시각화는 파이 차트입니다. 200명을 포지션별로 분류했을 때는 미드필더가 41%, 수비수가 23%, 공격수가 19.5%, 골키퍼가 16.5%로 미드필더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사용하는 주 발은 오른발이 76%, 왼발이 24%로 3대1의 비율로 오른발을 더 많이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대륙별로 나눴는데요. 유럽이 69%, 남미가 25%, 아프리카가 6%로 유럽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령대별로 분류했습니다. 20대가 63.5%, 30대가 35%, 10대와 40대는 1%와 0.5%로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20대와 30대의 나이별 인원수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냈는데요. 20대는 이처럼 20대 초반보다는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 후반에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대도 운동선수들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인 30과 31살에 가장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봤는데요. 이게 29랑 30이 합쳐져 가지고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이렇게 롤러코스터 형식이라 해야 되나? 10대부터 30대까지는 늘어나고 40대까지는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막대 그래프 중에 사이드 바이 사이드 그래프로 나타낸 시각화를 했는데요. 이거는 포지션별 개인기 등급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이 제일 낮고 5등급이 제일 높은 것입니다. 모든 골키퍼들은 1등급이고요. 보시면은 수비수들은 2등급에 가장 많고 미드필더는 4등급이 제일 많고 공격수도 4등급이 제일 많습니다. 개인기가 2등급인 공격수도 있고 4등급인 수비수도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고 등급인 5등급은 미드필더와 공격수만 존재합니다. 이거는 다음은 이제 스킬 레벨, 개인기 레벨에서 명성으로 바꿨는데요. X축을 모든 포지션이 3등급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가장 높은 5등급은 골키퍼와 공격수만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점도 그래프인데요. 이렇게 이제 보면은 X축은 현재 시장 가치, Y축은 포텐셜, 잠재력입니다. 포텐셜이 높을수록 가치가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 그래프에서 Y축을 현재 가치, 현재 능력치 오버롤로 바꿨는데요. 이것도 전과 비슷하게 오버롤이 높을수록 가치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그래프를 이제 시본 그 산점도로 바꿨는데요. 이걸 또 이제 포지션으로 분류를 해서 색깔을 바꿔봤습니다. 빨간색이 공격수, 노란색이 골키퍼, 파란색이 수비수, 초록색이 미드필더인데요. 보통 같은 오버롤에서 보면은 빨간색이 제일 앞쪽, 그러니까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고, 파란색이 가장 뒤쪽, 가치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오버롤을 가지고 있더라도 공격수가 제일 가치가 높고 수비수가 제일 가치가 낮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 상위 한 5개 정도 그룹을 보면 골키퍼와 공격수만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가장 높은 가치를 받는 가치로 평가받는 포지션은 공격수와 골키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뭐더라? 코드 보여드려야 되죠? 이거 아마. 발표에 포함하란 얘기였는데 예, 그냥 한번 쭉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뭐 여기까지는 아마 배운 건데 이건 이제 따로 찾아보다 나온 건데 이게 아마 순서 배열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중심에서 떨어져 있는 정도 그림자 그리고 색깔인데 색깔은 뭐 그 헥스 코드에서 보기 좋은 걸로 복사를 해왔고요. 이렇게 이건 이제 떨어지는 거를 좀 많이 해가지고 잘 보이게 했습니다. 이거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 그리고 이거는 선점도 하고 요것도 이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비대면으로 하고 이제 시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요소는 많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혼자서 디자인적 요소를 많이 찾아보시면서 많이 추가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인상 깊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소미 학생 차례인데요. 소미 학생 준비됐을까요? 잠시만요. 네. 이거 어떻게 공유해요? 그 줌 화면 아래 화면 공유 혹시 네, 그거 눌러서 해주시면 돼요. 잠깐만요. 네. 이거 네. 혹시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앞에 학우분들께서 막 산점도도 표현하시고 되게 화려하게 자료를 너무 많이 표현하셔서 제 자료는 좀 되게 좀 약간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좀 만들었거든요. 네,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사회 미디어학과 정소미 학생이고요.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미디어 기기를 어떤 미디어 기기를 많이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해봤고, 그리고 또 어떤 미디어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지를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랑 주제를 시각화 자료로 변형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과정, 그리고 주제를 시각화 자료로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과정 등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19가 또 장기화됨에 따라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서 사람들이 집에 있는 빈도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는데요. 저 또한 1학기 때는 거의 맨날 집에만 있어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만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람이 집에 있게 될수록 미디어 매체를 더 많이 접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실제로도 사람들이 과연 코로나 시국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떤 특정 미디어 매체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또 요즘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의 플랫폼 사용이 점차 유행화되고 있는데요. 이게 코로나 시국의 여파까지 더해서 과연 OTT 플랫폼 이용 빈도수가 실제 많이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를 시각화 자료로 변형하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공 데이터 포털에 들어가 코로나에 관해서 일단 검색을 해 봤는데요. 그 다음에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일상 변화 조사, 미디어 서비스 이용량 변화에 대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고요. 또 코로나 이후 매체기기 이용량 변화에 대한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엑셀 파일 형태로 PC에 저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당 자료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네, 그리고 주제를 시각화 자료로 변형하기 위해서 엑셀 파일을 주피터 파일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좀 오류를 많이 저질러서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제를 시각화 자료로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과정과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특정 미디어 기기 이용의 증가나 감소표를 보았을 때 막대 그래프나 원 그래프 통해서 자료를 시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미디어 서비스 이용도 분석표 또한 막대 그래프나 원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를 하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해서 막대 그래프와 원 차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일단 그 데이터를 엑셀 데이터를 받아서 이렇게 표가 나오는데요. 이 표를 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좀 잘려가지고. 그리고 이 데이터 자료표 중에서 감소 비율만 뽑아서 또 원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네, 일단 결과 분석하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특정 미디어 매체 중에서 스마트폰 이용 빈도가 압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78.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 종이신문이나 잡지나 책을 이용하는 증가율에 비해서 이것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이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책을 점차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 시국에 영화나 이런 영상 같은 거를 영화관을 못 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미디어 기기에 디지털 기기나 미디어 기기에 더욱더 의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 과정 중에서 미디어 서비스 이용도를 시각화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것 또한 엑셀 자료를 크롤링해서 이렇게 표 중에서 증가표만 막대 그래프로 만든 다음에 얘는 유지 비율과 증가율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유지 비율만 따로 변화 없음 비율만 따로 뽑아서 원 차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원래 메신저의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국 때 인스타그램 플랫폼이나 페이스북 플랫폼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오히려 OTT 서비스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걸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포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여기 옆에 있는 이용 유지 비율을 봤을 때 OTT 서비스가 이용 유지 비율이 좀 작게 나타났었는데 그에 반해서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OTT 플랫폼 이용 빈도수가 가장 높게 증가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 알게 된 것도 제가 이거를 완전 종합적으로 다 분석한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몇 개만 뽑아서
자료를 분석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약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데이터도 저희가 제시한 거 아니고 관심 있는 주제 찾아서 데이터 찾아서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가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투표 폼 링크를 지금 채팅에 올려둘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종총도 해야 되거든요, 오늘. 오늘 바빠요, 아주. 종총도 해야 돼가지고요. 8시까지 잠깐 쉬는 시간 가지면서 투표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8시에 노래 틀어드릴까요? 그러면 발표를 할게요. 1등, 2등, 3등을. 어떻게 몇 등부터 발표할까요? 3등부터 할까요? 오케이. 3등은 바로 우연 학생이 3등입니다. 6번 우연 학생이 3등이에요. 와. 그러면 네, 우연 학생은 맞아요. 포도 차트를 칭찬 스티커 차트를 그려준 우연 학생이 3등입니다. 3등은 스타벅스 카페라떼를 받게 되셨어요. 우연 학생 소감 한마디 하시겠어요? 소감 한마디 들려주세요. 이거 약간 연말 시상식 같긴 한데, 예, 한마디만 할게요. 1년 동안 너무 재밌었던 것 같고, 1학기 때 멘토해준 유진 선배님이랑 그 2학기 때 멘토해준 수진 선배님이랑 커넥션도 같이 해준 은진 선배님이랑 나머지 선배님하고 뭐 모두 다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종총이 끝나고 유진 총무님이 선물 발송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음으로 2등 발표를 하겠습니다. 2등은 바로 5번 가영 학생입니다. 와, 가영 학생 2등입니다. (2등을) 한 가영 학생은 스타벅스 커피와 디저트 세트를 받게 되셨어요. 네, 이제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가영 학생 계신가요? 가영 학생 소리가 안 들려요. 울고 계신 건 아니죠? 지금은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네, 받게 될 줄 몰랐는데 받게 돼서 정말 좋고요. 제가 1학기 때는 목요일 저녁에 아르바이트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참여를 못했는데 2학기 때는 그래도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데이즈 활동 열심히 같이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왕.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일 비싼 상품, 대망의 코닥 일회용 카메라를 받을 1등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바로 4번 영균 학생입니다. 우와. 당근마켓에 파는 거 금지고요. 꼭 본인이 30장 다 찍으셔야 하고요. 인화하셔서 인증해 주셔야 됩니다. 영균 학생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전혀 전혀 예상 못했는데 주셔서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꼭 상품 잘 다 써서 네 당근마켓에 안 팔고 잘 쓸 거고 앞으로도 학회 활동 계속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3명 나왔고요. 이 지금 3명이 아니어도 정말 모든 학회원분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답니다. 이런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2021년 2학기 프로젝트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할 차례냐면요. 바로 종강총회를 할 차례입니다. 종강총회에서도 선물을 뿌리니까요. 지금 네. 사실 종강총회에서 딱히 할 말은 없고요. 다들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회장님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현장 실습 수고하셨어요. 한다고 하고 막 서울로 자취하고 한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너무 다들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 종강총회의 제일 중요한 코너예요. 새로운 회장단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네. 이제 내년에는 저는 이제 졸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회장을 정은진 학생이, 부회장을 최은선 학생이 맡아주실 거예요. 네. 아주 어벤져스죠. 그러면 회장, 부회장님의 포부를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회장님 준비되셨나요? 포부요? 아, 네. 아, 네. 제가 그래도 회장이니까 됐으니까 그래도 한 말씀 해보자면 제가 이제 영광스럽게도 다음 데이지 회장직을 맡게 됐는데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라는 게 공통적인 관심사 가지고 이렇게 데이지를 이렇게 모이게 돼서 너무 기분 좋고 이게 진짜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학기도 되게 힘든 시기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정말 좋은 결과물도 많이 내주셔서 진짜 너무 뿌듯하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데이지 활동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선배님들 해주셨던 것처럼 저랑 은선 친구랑 내년에 데이지에서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데이터 프로젝트랑 행사들 이제 열심히 계획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그럼 이제 부회장님의 말씀을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은진 친구랑 같이 회장단을 맡게 된 정보사회 미디어과 20학번 최은선이고요. 아직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부회장이 돼서 약간의 부담도 좀 있지만 앞으로 좀 더 다양한 활동이랑 좀 우리 데이즈를 알릴 만한 다양한 뭐 행사나 이벤트도 진행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고요. 오늘 발표 보고 진짜 이 멋진 분들이랑 앞으로 같이 또 학회 꾸려나갈 생각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 네, 다음
데이즈 활동도 열심히 잘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와. 네, 그래서 회장단이 있으니까요. 운영진도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혹시 데이즈 운영진이 하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 연락을 해주세요. 뭐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이나 저한테 자유롭게 연락을 해주셔도 되니까 내가 이런 멋있는 회장단과 함께 데이즈 운영에 참여하고 싶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운영진 얘기가 나와서 원래 예정에는 없었는데 혹시 한마디 하고 싶은 운영진이 계신가요? 네, 운영진도 유진이 있나요, 유진이? 한마디 할 유진이. 이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뭐 딱히 할 말은 없고, 저는 2019년부터 정보사회학과 다중전공 하면서, 이창준 교수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데이지 들어오게 됐는데, 사실 운영진 못하게 되는 고비도 있고 했지만, 너무 재밌게 즐겁게 잘 했었고, 데이지 통해서 제가 하려는 꿈도 찾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고마운 마음입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도 뭐 꼭 데이지가 아니더라도 하고 싶은 일 재밌게 찾아서 하면서 후회 없는 대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늙은이 같은 말 했네요. 저 이제 그만할래요. 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하시느라. 네. 그리고 아까 안타깝게도 저희 부회장이 지금 부재 중이에요. 지금 알바를 하러 그 학교 앞에 있는 카레집에 있거든요. 캬바레라고. 그래서 혹시 부회장 얼굴을 보고 싶다 싶으시면 이따 캬바레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러면 총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새로운 회장단님들이랑 더 재밌는 활동들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어요.